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가난해졌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직장인 김씨. 주어진 업무에 열심이고 때때로 야근까지 하며 성실히 일하는 가장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월급날.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대출이자, 공과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항목도 빠져나가면 남은 잔액은 고작 몇만 원입니다. 김 씨는 결국 몇 년간 부어온 적금 해지 버튼을 만지작거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 지옥철을 견디고 상사의 잔소리를 버티며 한 달을 꼬박 채운 대가인 월급. 분명 숫자는 작년보다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지갑은 더 얇아졌고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들의 푸념은 이제 농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서늘한 경고음으로 들립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은 모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미래를 위해 들어둔 보험을 깨고 아이의 돌반지를 팔아야만 이번 달 카드값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내용은 실질임금 감소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주제를 통해 일하는 빈곤층 워킹푸어의 확산과 저축이 아닌 빚으로 버티는 역저축의 늪을 정밀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산 사다리가 부러지고 있는 현장, 그 적나라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대형마트의 식료품 코너에 가보면 1년 전과 비교해 현재의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대파 한 단, 계란 한 판의 가격에도 놀라지만 가공식품의 가격표를 보면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자꾸 할인 코너로 눈이 돌아갑니다. 이는 월급의 배신 때문으로 수령액은 늘었지만 가치가 녹아내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질임금 마이너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먼저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정 대리가 올해 310만 원으로 월급이 올랐다고 칩시다. 3.3%나 올랐으니 기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같은 기간 이 대리가 즐겨 먹던 점심값이 9,000원에서 11,000원이 되고 가스비와 월세가 10% 넘게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 봉투의 숫자는 올랐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임금의 하락입니다. 지금부터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임금 성적표는 형편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반증하듯 고용노동부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 기간이 벌써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임금은 사실상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기이한 역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은행 창구나 보험회사 서비스 센터를 가보면 적금을 해지하거나 보험, 약관 대출을 상담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업무를 보는 것까지 합치면 상당수의 가입자가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보험 해지 환급금 역대 최대라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로 역저축의 습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래를 팔아 오늘을 사는 가입자들이 늘어났다는 방증입니다. 실질임금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소비를 줄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교육비, 대출 이자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소득이 적은 계층이 저축보다 오히려 소비 지출이 많아 실질적으로 저축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저축입니다. 경제가 안정되었을 때에는 월급의 일정액을 조금이라도 모으는 저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인해 저축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모았던 적금이나 보험을 해지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진 상황에서 기존에 모아둔 자산을 갉아먹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어지는 불황 속에서 중산층 가구에서도 가계 흑자액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보험 해지입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십수년 부어온 보험을 당장의 생활비를 위해 깨는 것이죠. 그 다음은 적금 해지.
그리고 마지막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생계형 대출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잘 연결되어 있었던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시절이 야속합니다. 혹시 하는 기대감에 조금 아꼈으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축을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가 힘든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목돈을 모아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종잣돈을 만드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죠. 결국 빈곤의 늪은 더 깊어지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도미노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소비가 죽으면 경제도 죽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내의 중심 상권에 가보면 텅 빈 의류 매장과 한산한 백화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앞둔 점포도 많아졌습니다. 이미 민간 소비 지출은 하향 곡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임금 감소와 역저축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는 내수 침체에도 도미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고 극단적으로 아예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저축 상태에 빠지면 필수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옷가게가 망하고 영화관이 비고 외식업이 무너집니다. 내수 경기가 죽으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동결합니다. 이것이 다시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는 잔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빈곤의 고착화가 되고 사회적 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 등의 취약계층에서 역저축이 심화되면 이들은 결국 국가의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실질임금 방어에 실패한 대가는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세금 인상이라는 고통으로 모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 터널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생존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암울한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개인의 전략과 국가의 결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가계 부채의 다이어트와 방어적 재테크입니다.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익률 10%를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이자 5%를 줄이는 방어가 승리하는 때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당장 상환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예금을 깨서라도 이율이 높은 대출부터 정리하십시오. 역저축의 가장 큰 주범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앗아가는 대출 이자입니다. 그리고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청했던 구독 서비스나 습관적인 외식 등의 고정 지출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정책적 개입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명목임금을 올리는 압박을 넘어 물가라는 괴물을 잡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비와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임금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는 그 어떤 처방도 소용없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 새벽 일찍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은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우리의 돈벌이를 보면 투자를 가장한 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땀의 가치가 배신당하지 않는 세상이 될 때 이런 불편한 경제 상황이 온전히 제자리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변했고 일에 대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진리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임금 감소와 역저축, 이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탐욕이 만들어낸 악덕의 산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물가의 파도와 정체된 시스템이 만든 구조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축이 사라진 자리에 절망만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통장이 다시 채워지고 내일의 꿈을 위해 적금을 들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경제의 기본값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가계부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게 순탄한 인생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오. 땀의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의 터널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실질임금 증가율 마이너스 0.2%. 암울한 상황이 절망감마저 안겨주지만 터널의 끝은 보이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안녕하지 못하더라도 조금만 참아봅시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